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실무상의 FOB를 볼게요. 실무상의 FOB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변형된 FOB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출 통관에 대한 의무뿐만이 아니라 운송 계약에 대한 의무를 생각해 보면 운송이나 보험 같은 경우도 그 수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겠죠. 반대로 이제 수입자, 즉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상대 국가에서부터 물품을 자기네 국가로 이렇게 운송을 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 저희가 한번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떤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FOB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박을 수배한 다음에 중국에 있는 그 선박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물품을 이제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보험 계약을 체결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정보가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 중국에 있는 그 회사를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이것도 조금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면 더 힘든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영어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양 당사자가 영어가 된다면 공통 언어로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하겠지만 상대편인 상대 국가 같은 경우도 중국에 있는 그 운송인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한다면, 또 반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그 영어를 잘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좀 언어 소통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또는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르게 활용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FOB와 다르게 좀 다른 형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변형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된 FOB라고 했을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운송 계약이죠. 운송 계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운송 계약 체결 의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한테 요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도인한테 모든 비용과 어떤 위험을 부담하라고 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내가 부담할 테니까 다만 운송 계약만 나 대신에 체결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운송 방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인도 방식이라고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물품의 어떤 인도 방식을 생각해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그 FOB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본선의 적재를 완료하게 되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를 완료하는 방식인데요. 원래는 그냥 본선의 적재, 즉 옛날에는 그냥 물품의 인도만 하면 됐다는 거죠. 현품 인도만 하면 인도를 완료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이제는 서류 인도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운송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운송계약에 따른 증거 서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저희가 어떤 인도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어떤 본선 수치증 이것만 있으면 됐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는 운송 서류를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대금 결제 방식에도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금 결제 방식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현실적인 인도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현실적인 인도이기 때문에 위에 나왔던 것처럼 물품의 인도를 완료하면 대금 결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선적이 완료되면 그 사실만 가지고 대금 결제를 요구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것이 바뀌어서 이제는 상징적 인도라고 가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인도로 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뒤에 나온 표현인데 화환 취결이라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처럼 서류 거래를 하는 것을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 결제를 받는 것들도 원래는 물품의 적재를 완료하면 대금 결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운송 계약에 대한 증거 서류인 운송 서류를 제공할 때까지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리해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운송특약부 FOB라고 쓸 수 있겠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은 화환특약부 FOB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표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운송에 관련된 특약을 한다, 특별한 약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화환특약부 같은 경우도 대금 결제에 관련된 특별한 약속, 특약을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만약에 문제를 만든다라고 했을 경우는 FOB 계약에 뭐 현적인 모순과 매도인의 추가 의무라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 매도인이나 제3자의 선복 수배라는 게 있죠. 아까 처음에 봤었던 운송계약 체결 의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매도인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운송 서류를 제공해야 되는 방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떤 본선 수취증만 있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해상 운송이라 그러면은 선화증권 같은 서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운송 서류 같은 경우에도 후불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운임 후불. 매도인이 그 운임까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하기보다는 원래 이제 그 의무가 매수인한테 있던 것을 매도인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매수인이 그에 관련된 비용을 내가 지급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라고 말했을 거기 때문에 대금 결제, 운임에 관련된 비용들은 나중에 도착해서 지불하는 거기서 받는 운임 후불 방식으로 해서 운송 서류가 발급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화환 치결의 관행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물품의 인도만 마치면 바로 대금 결제 받을 수 있던 것을 이제는 서류까지 제공을 해야지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운송 계약 자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운송 서류상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 발견됐다고 한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대금 결제를 거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